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요,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면 좋을 것 같은 3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은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서 혹시나 중간에 듣다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든지 웬만한 경험 같은 건 어차피 할 거면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는 주의였어요. 왜냐면 멘탈도 신체도 내구성으로 로만 따지면 20살부터 25살까지가 최고로 좋으니까 내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제일 큰 실패와 좌절과 비행 같은 것들은 최대한 그 나이 때 할 수 있으면 몰아서 해보자 라는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체적으로 제일 무리가 갈 것 같은 초산도 20대 안에 한다는 목표도 이루게 됐어요. 이제 36살이 지난 저는 아직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은 그 첫 경험들을 30대로 미루지 말고 20대 안에 겪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바탕으로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면 좋을 것 같은 3가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든 실패는 무조건 그 쓰임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좋아했던 거는 영어랑 심리학 쪽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문과로 진학을 해서는 돈을 많이 벌려면 웬만하면 해외로 유학도 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국내에서 석사까지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겁이 정말 많아서 외국에도 못 나가는 사람이고 석사까지 공부하는 것도 싫어서 정말 그냥 가성비가 좋을 것 같은 이과로 결국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대를 졸업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돌고 돌아서 연애 심리 관련 유튜버가 됐는데요. 공대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심리 공부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겁이 많은 스타일이니까 그때 이미 진로를 틀 용기는 없었어요. 공대 4년 동안 등록금 낸 게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회사를 다니면서는 남들은 그 공대 4년 다닌 걸로 20년씩 30년씩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돈을 벌 건데 나는 이렇게 빨리 퇴사를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만약 공대를 안 갔으면 과연 남자 심리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필터 없이 연구를 할 수가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비록 방구석 심리학자 출신이긴 하지만 공대와 남초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남자 심리에 대해서 정말 깊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다고 생각해요. 20대 시절 내내 10년 넘게 남초 환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대 시절 그때는 짧게 생각해 봤을 때는 나는 전공 선택을 실패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30대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실패도 다 이렇게 쓰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 연애라는 분야에서는 모든 연애의 실패가 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모든 연애의 끝은 결국 결혼 아니면 무조건 이별인 거잖아요. 100번을 연애해도 99번의 실패가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성공으로 결혼을 했다고 쳐도 나중에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별을 할 때마다 늘 이게 이혼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인연을 지금 이 나이 때 만나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진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헤어졌어요. 근데 진로나 진학 문제에서는 매몰 비용도 마음에 걸렸던 것 같고 여기에서 완전 진로를 틀어서 연애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공대를 다니면서 썼던 나의 시간이나 돈이 너무 아깝다.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쓰임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솔직히 대학교 때도 하라는 전공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첫날 남사친들이랑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거든요. 결국에는 제 몸과 마음이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나중에는 결국엔 다 이렇게 쓰여지게 되더라.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실패들, 공부든 일이든 연애든 알바든 사업이든 시험이든 친구 관계든 그게 다 아마 10년 안에는 어떤 쓰임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35살, 40살쯤에 도착해야 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면 그 실패들이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한 과정이 되어줄 겁니다.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저와 저희 남편이 그 전에 겪었던 그 모든 이별들에 감사하게 됐듯이 또 제가 결국엔 이렇게 연애 유튜버가 됐을 때 제가 지나온 그 모든 실패들에 감사하게 됐듯이 말이죠.
하루라도 빨리 알면 좋을 두 번째 이야기는 체중 관리입니다. 정말 지겨운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주관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자분들은 20대 안에 체중을 키 마이너스 108 이하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30대에는 일단 살이 안 빠지고요. 그때는 빠져도 덜 예쁩니다. 덤으로 머리카락도 같이 빠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30대에도 빼기 전보다는 뺀 게 훨씬 더 예쁘긴 하지만 20대의 다이어트를 다 끝낸 사람보다는 얼굴도 몸도 덜 예쁘게 빠지는 것 같아요. 차선이기는 한데 최선은 아니다라는 거죠. 20대 분들은 사실 살만 빼도 정말 예쁜데 30대에는 살을 빼고 나서는 얼굴에 리프팅이나 필러까지 해줘야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에는 운동 안 해도 좀 덜 먹기만 해도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30대가 되면 운동 없이 다이어트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몸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농담으로 나 쓰러질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정말로 쓰러져요. 원래 35살에 사람이 몸이 훅 간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살을 빼시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젊음은 돈으로 치환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기라는 말이 있죠. 살아있는 기운? 제가 아기를 둘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생기라는 말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생기라는 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사고 싶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저의 솔직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20살 이후로 그 미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6개월 이상 연애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재수생, 편입준비생, 입사준비생,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빼고 그 타이밍에는 여러분이 노는 물을 바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그 시간만은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 그 기간들 빼고는 저는 20대 시절에는 여러분이 좋은 물에 들어가서 좋은 몸매로 자유연애를 실컷 누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원나잇이나 이런 거 말고 정식 이성 교제 말이죠.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사귀기 전에는 스킨십 금지. 여러분이 클럽이나 헌팅 포차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스킨십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랑 그냥 원나잇 하고 끝낼 거야. 그럴 거면 스킨십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마저도 성병의 위험 때문에 저는 비추드리고 싶고요. 정말 사귀고 싶은 사람을 그런 데서 만나셨다. 그럴수록 정말 조신한 모습, 스킨십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최고로 예쁠 때 그때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자한테 그리고 사실 여러분한테도 서로의 첫인상은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한테 여러분의 첫인상이 딱 몇 살로 고정이 되면 그게 정말 평생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랑 평생 100살, 120살까지 같이 살아야 하는 남편 눈에, 남편 머릿속에 여러분의 첫인상이 제일 꽃다운 나이, 리즈 시절로 박혀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20대를 만약 하루하루를 돈으로 치환한다면 평생 중에 가장 비싼 생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기에 6개월 이상 연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솔로로 있는 그 하루하루가 길바닥에 돈을 최소 몇십만 원씩 버리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의 소신껏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진짜 유명한 책 제목이 있었어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이렇게 많은 드라마 히트작을 집필하신 노희경 작가님의 옛날 에세이집 제목인데요. 그 당시 2008년의 분위기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06학번이니까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네요. 진짜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사랑에 죽고 못 살던 대낭만 시대를 정말 정확하게 묘사해준, 건드려준, 다시 한번 꺼내보고 싶은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20대, 30대에는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물 안에서 제일 좋은 몸매로 자유연애를 하시면서 다양한 상처들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호불호를 정확하게 알아내셔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가 아니면 나중에는 그렇게 다양한 기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이 때는 여러분이 상처받을까봐 실패가 쪽팔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의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최대한 상처도 받고 실패하고 쪽팔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첫사랑은 다 찌질한 거예요. 20대에는 쪽팔리기 딱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원래 바보 같은 거고요. 자,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알면 좋을 3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다이어트도 어릴 때 해야 쉽고 그 결과가 훨씬 더 예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실패는 결국 나중에 다 쓰임이 있을 거니까 지금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세 번째,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여러분의 눈부신 청춘과 미숙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특히 이 문장은 나중에 언젠가 설탕이들 만나면 건배사로 써보고 싶은 말이네요. 뭐 이런 건배사라는 것 자체가 정말 옛날 사람 느낌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말이죠.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께서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설바.